1986년 8월 21일 밤 아프리카 카메룬의 북서부 고원지대. 평화롭기만 했던 니오스 마을의 시간은 밤 9시를 기점으로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에 들어선 외지인들이 목격한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괴하고도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전체에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1746명의 주민과 수천 마리의 가축이 외상 하나 없이 마치 누군가 마법이라도 부린 듯 자는 모습 그대로 숨져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식사를 하던 가족들, 길가에 누워있는 아이들, 그리고 외양간의 소들까지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남기지 못한 채 박제된 것처럼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들린 것이라고는 호수 쪽에서 들려온 낮은 저음의 포효 소리와 잠시 코를 찔렀던 기묘한 화약 냄새뿐이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대량 학살의 범인은 인간도 전염병도 아닌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니오스 호수였습니다. 니오스 호수는 약 400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칼데라 호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깊고 푸른 평범한 호수처럼 보였지만 그 수심 200m 아래 깊은 바닥에는 지각 내부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온 이산화탄소가 엄청난 압력에 눌린 채 거대한 탄산 저수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호수는 계절에 따라 물이 위아래로 섞이며 바닥에 가스를 조금씩 배출하지만 니오스 호수는 열대 지역의 특성상 상층부에 따뜻한 물이 뚜껑처럼 하층부를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성층화 현상으로 인해 호수 바닥은 수백 년간 단 한 번도 환기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독성 가스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6년 그 운명의 밤, 무언가가 이 시한폭탄의 안전핀을 뽑아버렸습니다. 지진이었는지, 호수 주변의 산사태였는지, 혹은 아주 미세한 화산의 움직임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확실한 것은 호수 바닥의 평형이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평형이 깨지는 순간 바닥에 억눌려 있던 약 16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일제히 수면 위로 치솟았습니다. 마치 흔든 샴페인 병의 뚜껑을 연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거대한 가스 기둥이 수백 미터 높이로 솟구치며 호수면에는 25m 높이의 헤일이 일어 주변 숲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포, 즉 이산화탄소 구름이었습니다. 공기보다 약 1.5배 무거운 이산화탄소는 거대한 투명 장막이 되어 산기슭을 타고 시속 50km의 속도로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무색무취의 가스 구름은 약 50m 두께로 지표면을 완전히 덮어버렸고 그 범위 내의 산소를 단 몇 초 만에 밀어냈습니다. 니오스 마을과 인근 수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숨을 쉴 수 없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인간은 고통을 느끼기 전에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을의 횃불과 아궁이 불조차 산소 부족으로 꺼져버렸고 어둠 속에서 마을 전체는 거대한 진공 상태와 다름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몇몇 주민들은 갑자기 등유 램프가 꺼졌고 숨을 쉬려 할수록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현장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소름 끼치는 데이터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스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는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들조차 죽어 있었고 식물들은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농도 변화로 인해 마치 냉동된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생존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운 좋게 가스 구름의 가장자리에 있었거나 고지대에 살았던 소수의 생존자는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지만 많은 이들이 가스 중독으로 인한 피부 수포와 폐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수포 현상은 초기엔 화학 무기 공격으로 오해받기도 했으나 연구 결과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혈액 내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며 발생한 극심한 저산소증의 결과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이 선사하는 공포 중에서도 호수 폭발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 이후 국제사회는 니오스 호수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호수 바닥에는 여전히 지각에서 새어나온 이산화탄소가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프랑스와 미국 등의 과학자들은 호수 바닥에 거대한 환기용 파이프를 설치하는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이 파이프는 호수 하층부의 고압가스를
자연스러운 수압 차이를 이용해 분수처럼 대기 중으로 조금씩 뿜어내게 설계되었습니다. 현재도 니오스 호수 중앙에서는 거대한 가스 기둥이 24시간 내내 뿜어져 나오고 있으며 이는 호수가 다시 폭발하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유일한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인근의 마눈 호수나 르완다의 키부 호수 역시 니오스 호수와 같은 잠재적 폭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키부 호수는 니오스 호수보다 규모가 수천 배 더 크며 주변에 수백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만약 폭발이 일어난다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 데이터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니오스 호수의 사례는 우리에게 자연이 단순히 정복하거나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깊은 심연 속에 얼마나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그 이면의 위험을 간과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오늘날 니오스 호수는 겉보기에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바닥에는 여전히 지구가 뱉어내는 뜨거운 숨결과 치명적인 가스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도구로 이 거대한 괴물의 입을 막고는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자연의 침묵을 평화로 오해할 때 재앙은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구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재정착한 주민들은 여전히 호수를 두려워하며 정부가 설치한 가스 감지기 수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과학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당시 주민들이 느꼈던 달걀 썩는 냄새는 사실 이산화탄소 자체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코의 점막과 만나 탄산을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감각적 환각이거나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황화수소 성분이 아주 미량 함께 분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이 작은 냄새의 신호가 마을을 덮쳤을 때 이미 도망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계곡과 낮은 지대를 따라 흐르며 마치 흐르는 물처럼 주민들의 안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음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다가와 우리를 덮쳤다고 말합니다. 결국 니오스 호수의 비극은 우리에게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보이지 않는 가스의 농도, 지각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호수층의 온도 변화 하나하나가 수천 명의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니오스 호수 중앙의 파이프에서는 가스가 배출되고 있고 전 세계의 지질학자들은 키부 호수와 같은 위험 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조용한 킬러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니오스 호수는 그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가 기술을 맹신하는 순간 자연은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위험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니오스 호수의 침묵의 학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고 정확한 데이터를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언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